나경원 의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정말 억울한 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이 우파 진영에는 억울한 거짓 프레임, 가짜 프레임에 갇혀서 혹은 가짜 프레임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나 본인의 이미지가 나빠져 있는 그런 정치인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고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박은정이라고 하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법 감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하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난달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하면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사무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런 사람이 박은정 법무부 감사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것을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하고 이 나경원의 글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최근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에 선 박은정 검사와 저의 과거 악연이 보도된 기사가 있습니다. 2011년의 기억과 2020년 오늘의 일이 참 묘하게도 겹쳐집니다. 지금 박은정 검사가 또 이슈가 되니까 옛날에 그 정말 가슴 아팠던, 어처구니 없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1. 기소청탁은 존재하지도 시도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떤 일이 있었냐? 2005년도에 어떤 네티즌이 나경원에 대해서 이완용의 땅을 찾아준 판사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었다.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뭐 친일파 프레임, 나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젊은 사람들 만나봐도 나경원 하면은 뭐 친일파 아니야?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 너는 왜 나경원이 친일파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면은 잘 몰라.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참 프레임인 것 같아요. 야, 나경원이 어떤 일을 했길래 나경원이 친일파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경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경원 예전에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반대했었다. 반민특위에도 반대했었고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했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은 친일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나경원이 했던 딴 얘기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시에 2019년 3월 달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무철이라고 하는 독립유공자 지사님이 있어요.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무철이라고 하는 독립유공자 분이 나경원을 비판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만행, 강제 식민지배, 명백한 범죄 행위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합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과 침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독립유공자님들이 국가적으로 존중받고 그 후손들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친일파 아니야. 나 친일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 본인의 일본에 대한 생각을 쭉 나열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과 항일투사들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바로 직접 우리 손으로 멋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가 살아 숨쉬고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누리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만든 이 나라의 정체성, 정통성이 오늘날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역사 공정의 공포 정치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친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하거나 또는 없애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북한 독재 전체주의 체제 비판적인 의견을 묵살하고 공산주의 투쟁을 미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나경원이 비판했던 반민특위는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다. 반민특위를 난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문특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갖고 다 친일파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거, 요거에 반대한 거지 나는 반민특위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독립운동의 그 위대한 가치와 업적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반민특위 반대했던 거 이런 이유였다. 이게 제대로 된 반민특위냐.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친일파 딱지를 붙이려고 한 거, 여기에 반대한 것이다. 그리고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했던 것은 여러분 혹시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할 수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친일파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 후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 그럼 이게 재산 환수에 맞는 걸까요? 정의로운 걸까요?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하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통화가 돼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정말 지금 시대가 여러분 2020년이에요. 물론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하려는 야욕이 있는 나라는 아직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지만 아직도 간첩은 존재해요. 그런데 2020년인데 무슨 친일파?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친일을 하죠? 독립운동 열심히 하던 그 시절 친일파라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네요. 네, 율트비님이 100번 양보해서 나경원이 친일파라 치고 그럼 친중파나 친북파는 친일파는 나쁘고 저들은 안 나쁜가? 내가 보기엔 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는요 옛날 친일파랑 오늘날 친일파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친중이나 친북파는 위험하죠. 우리랑 사상이 다르고 같이 우리나라가 삼각동맹이 미국, 한국, 미국, 일본 삼각동맹이잖아요. 자유주의 삼각동맹. 이게 맞죠? 저는 오히려 친일파보다 친북파와 친중파가 훨씬 나쁘다고 봅니다. 특히 친북파. 북한 우리나라의 주적이잖아요. 오늘날 2020년이야말로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 수나 있나? 어쨌든 어떤 네티즌이 2005년도에 나경원을 향해서 이완용 땅을 찾아준 판사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나경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그때 나경원이 원했던 거 뭐냐? 개심을 내려라. 이게 다였다. 기소청탁 하지 않았다. 기소하지도 않았다. 지금 이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나경원을 거짓 음해를 했었는데 나경원이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개심을 내리기였다. 그래서 나경원의 보좌관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그 네티즌을 만나서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게시물 내려. 협박도 아니라 부탁을 했다. 거짓말 아니냐. 내가 무슨 이완용 땅을 찾아줘. 내가 무슨 친일파야.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 내려주세요. 게시물 내리세요. 참 점잖습니다. 젠틀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문재인은 본인을 비판했다고 명예훼손을 걸어요. 국민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어. 참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경원은 뭐 그래도 내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처벌하냐 하면서 얌전하게 그냥 게시물 내려주세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었다. 당사자인 나경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제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무슨 부탁을 했겠습니까? 박은정이 나경원 남편이 자기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적 없다. 애초에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다. 나경원은. 좌파들은 우리도 좌파들을 잘못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네티즌에게 글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함이라는 내용은 박은정 검사실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경원은 자신에게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그런 어떤 황당한 네티즌에게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게시물 내려달라 이 정도만 심지어 부탁을 했다. 근데 이걸 갖고 이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나경원을 올가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경원 남편이 나한테 와갖고 어떤 네티즌, 본인을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을 했어. 이거 거짓말이다. 따라서 당시 낙검수가 박은정 검사의 증언이라며 기소 청탁서를 주장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 음해이자 저에 대한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저는 우파들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 정도는요. 이 정도는 좀 콩밥을 먹이는 게 사실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지금 만약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네티즌들 다 고소고발해갖고 콩밥 먹이고 했었다고 하면은 과연 오늘날 남의 이미지, 친일파 이미지가 씌워졌겠는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참 뭐하고, 참 어쨌든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둘째, 박은정 검사는 끝내 진실규명을 회피했습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진실게임 양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질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결백을 입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은정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박 검사가 근무하는 부천지청으로 출발했으나 박 검사가 돌연 휴가를 내고 잠적해버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박은정? 박은정은 결국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박은정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박은정이 주진우한테 가갖고 거짓말을 해서 나경원에게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웠다. 세 번째,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박은정 검사 억울하다고 하면은 본인도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이런 반박이 나왔다는 것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때도 피하고 지금까지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런 걸 보면 참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판에서 성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2011년 정치검찰과 2020년 정치검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박은정 검사 말을 믿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그 증거가 뭐야? 박은정 검사가 나한테 얘기했어. 설마 검사가 나한테 거짓말했겠어? 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기소 청탁은 당연히 있지도 않은 날조였으니까 관련 당사자 모두 무혐의로 끝난 것입니다. 무혐의였다. 나경원은 아무 연관도 없고 자신이 한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12년 총선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슈가 되니까 거짓말이지만 2년 반 가까이 정치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죠? 이 주진우, 박은정
이 악의적인 사람들의 거짓 날조 때문에 나경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총선을 불출마를 해야 됐고 2년 반 가까이 정치계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는 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거짓말로 인해서 나경원은 피해를 입었다. 주진우, 박은정 이런 사람들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인해서. 근데 주진우는 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박은정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책임을 회피를 했고 박은정은 잠수를 탔습니다. 이 인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인간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선거쯤에서 일어난 모든 의혹들은 일단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아주 예전부터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전에 이회창 같은 경우도 뭐 병풍 사건이 뭐니 뭐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런 일이 늘상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진우 박은정은 성공한 겁니다. 왜? 나경원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웠고 총선 불출마를 하겠으니까 성공했죠. 거짓말을 해서. 율티비님, 한국인들은 거짓말 잘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과하면 물어뜯고 부탁하면 지가 우위에 있는 줄함. 관용 배려 이딴 거 없음. 그러니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바보 되고 할 말 못하고 살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출. 작용화가 이렇게 우선 겁니다. 인간 자체를 갱생불가로 만들거든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근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조차도 거짓말로 홍준표를 음해했어요. 완전 생 거짓말로. 그것도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이런 거짓말. 어떻게 보면요, 요것도 홍준표 의원이 그 김근식 의원을 고소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했잖아. 알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했잖아. 뭐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실수로 의도치 않게 실언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 저도 뭐 말하다 보면 어떻게 말이 잘못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였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일부러 했냐 뭐 실수를 했냐, 이거 실수가 아닌 거죠.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주진우와 박은정은 사과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주진우도 나 몰랐어. 검사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렇게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박은정 검사의 말을 믿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박은정 이 사람은 왜 아무 말이 없어? 이렇게 해야지 맞죠. 상식이 맞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뻔뻔해. 김근식은 본인이 거짓말로 홍준표 의원을 음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이럴 거예요. 야, 그래도 홍준표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고소고발하겠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내가 거짓말로 홍준표를 비난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홍준표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하겠지. 만약에 해주면 내가 뜰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듣보잡 김문식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나 고소해주면 나의 고맙지. 고소 한번 당하고 내가 벌금 한번 내고 말지 뭐. 이러지 않을까요? 김문식은 고소해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줬다고. 참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정치판에 발 못 붙이게 하고 방송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방송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절대로 보지 말아야 돼요. 일부러 알고도 거짓말했다. 그런 정치인들은 정계 퇴출을 시켜야 되고 방송을 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낙검수의 거짓 폭로와 그 발단을 제공한 박은정 검사. 기획되고 의도된 공작의 느낌은 지우려야 지울 수 없습니다. 공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나경원을 힘들게 했던 정치검찰 박은정. 그리고 2020년 9년이 지났네요. 초유의 검찰총장 윤석열 찍어내기의 핵심에 있는 정치검찰 박은정. 거짓말 검찰 박은정. 언제쯤 거짓과 탄압의 거악을 끊어낼 수 있을지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참 이런 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런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타이밍을 참 잘 못 잡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되치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에이 뭐 설마 사람들이 속겠어? 그러다가 훅 갔던 게 사실 예전에 서울시 시장 선거 때 뭐 1억 원 피부과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1년에 1억 원짜리 피부과에 다닌다. 이 말인 즉슨 이것도 솔직히 죄는 아니지만 그만큼 뭐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에 치장하는 외모에 몰빵을 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준 겁니다. 그 한 방에.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원순한테 진 거예요. 나경원이.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것도 완전히 생 날조 거짓말이었죠. 팩트는 뭐냐? 1년 정도 동안 나경원이 어떤 한 피부과에서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 중에 250 정도는 본인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1년에 250만 원을 쓴 거예요. 나경원은 본인의 피부에. 뭐 어지간한 여자들은 피부에 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도 1년에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돈 써요. 몇백 정도 쓰는 여자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경원이 1년에 본인의 피부에 1억을 쓴대. 그렇게 호화스럽고, 정치인이 뭐, 외모에 치장하는 그 정치인이야? 이거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근데 진실은 1년에 250 정도 썼다. 뭔가 좀 트러블이 있어갖고. 1년에 250 썼다는 그 팩트가 보도가 됐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경원 피부과 이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팩트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이 1년에 자신의 딸과 해서 합쳐서 500 썼대. 뭐 이슈가 안 돼.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자들은 뭐 딸과 엄마가 1년에 500 정도 피부과에 쓸 수도 있지. 뭐 한창 뭐 성장기 때 뭐 여드름 나고 뭐 하면 뭐 딸을 피부과 보낼 수도 있지.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곱하기 몇십을 해갖고 1억짜리를 만들어 버려서 거짓 음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죠. 나경원은 또. 그런데 좌파에서는 이런 피해를 입는 정치인이 없어요. 거짓 음해를 당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왜? 좌파들이 거짓말 하니까. 우파들은 이런 거짓 음해는 잘 안 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완전 거짓의 산에 덤탱이 써갖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구속당하고.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그리고 또 홍준표. 발정제. 완전 거짓말인데. 뭐 홍준표가 발정제를 뭐 하려고 했다.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날조잖아요. 발정제 프레임. 막말? 홍준표가 막말하면 뭐 있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말하면 뭐 있어? 근데 뭐 그 사람이 좀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게 없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말 프레임, 발정제 프레임,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좌파들은 뭔가 좀 클만 하면은 아니면 이미 큰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 거짓말에 영향력이 꽤 커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런 거짓말로 이렇게 당하는 거는 너무나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다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을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알기 바라는 마음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좌파는 남이 가진 행복을 본인이 먹을 수 있던지 못 먹던지 물어뜯어 내리려는데 박통도 나경원도 왜 우파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해. 근데 홍준표 의원도 그랬었어요. 에이 뭐 그러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미 확고한 프레임이 되고 나서 이것을 다시 깨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 오히려 오해까지 받는다. 정치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좌파의 각본대로 정치인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정권 들어 망한 울산의 자영업자 학부형들이 문통 찍은 거 뼈저리게 후회하며 홍 대표님께 관심을 많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뭐 지금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율티비님, 사실 1억을 쓴 게 문제가 되고 부정적 이슈가 된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내 얼굴에 1억을 쓰던 2억을 쓰던 무슨 문제야.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이 말이야, 뭐, 정치인은 신경 안 쓰고 얼굴에만 신경 써? 약간 이런 이미지를 준 거잖아요.